안녕하십니까. 골든 레이쇼의 김태선입니다. 그 주식시장이 이제 상당히 승갑하게 3,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국면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3,000포인트까지 오는 데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한 10여 년 동안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 초에 3,000포인트를 안착을 했는데, 그 이후 이제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것, 4천, 5천 갈지 이런 것도 또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물론 있을 수도 있으나 확률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레벨대에 올랐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계속해서 새로운 레벨대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데는 상당히 굉장히 부담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왔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나 어떤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감안하면서 어떤 자산 배분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리스크 페리티하고 올레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리스크 페리티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그 보유 종목이 있을 때 그 보유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다 동일하게 해주는, 리스크가 다 똑같이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투자 비중을 구하자라는 게 리스크 페리티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올레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요 양자 간에는 서로 이제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페리티 이퀄 올레더 포트폴리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페리티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 어떤 자산 배분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동등하게 동일한 가중으로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고선 리스크 값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춘 투자 비중을 뽑아내는 게 그 리스크 페리티에 대한 모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올레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올레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뒷단에는 리스크 페리티라는 그 모형이 이제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장선상에서 올레더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RPAR이라는 ETF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는 그 2019년도에 이제 상장이 됐어요. 철저하게 리스크 페리티에 의거해서 그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레더 포트폴리오 그 전략하고 성격이 매우 유사한 그런 그 ETF 펀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RPAR ETF를 매입을 하게 되면 올레더 포트폴리오, 즉 리스크 페리티의 모형에 의해서 이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웨이트에 대한 고민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종목을 사면 올레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겟팅되는 에퀴티를 몇 개 해서 이 웨이트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했고요. 2016년 1월 4일부터 작년 20년 12월 30날까지 종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 세 개 종목은 저희가 이제 조금 약자로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술주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2000년 들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기술주에 해당하는 것들, 반도체 쪽도 포함하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것으로 바스켓을 일단 샘플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제 5년치에 대한 일일 종가 데이터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바스켓으로 이후에 그 웨이트를 다 뽑아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패리티, 즉 올레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그 데이터들이 몇 개 필요로 해요. 그래서 종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가공을 거쳐서 이제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것들, 각각에 대한 이런 것들 매트릭스로 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올레더에 대한 기본 사상은 이 세 가지 종목이 다 오르면 다 오르고, 다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그런 로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는 어떤 손익에 있어서 상계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0.9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올레더에 대한 그 사상하고는 조금 벗어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관 계수값이 낮을수록 이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그 근사하는 올레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근접한 그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값이 상당히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우리가 바스켓을 구성하기 전에 요 상관 계수값에 대한 종목 간의 상관 계수값에 대한 그 크기는 좀 체크하고선 구성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베리언스, 이거는 이제 공분산인데 그 개별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죠. 이게 리스크를 알아야지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 페리티에 대한 그 모형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어떤 통계적인 값들이 이제 필요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엑셀에서 충분히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값을 잘 활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웨이트를 뽑아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기본적인 것들은 엑셀만 잘 활용하면 이 그 리스크 페리티에 대한 것들을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것들 통계값하고 그 종가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어떤 웨이트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있고 표준 편차죠. 리스크도 있고 각각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를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값도 이제 똑같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 값이 틀어지면 이 웨이트가 잘못 추정된 거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비중도 똑같고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대한 그 공헌도, 각각에 대한 공헌도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값이 틀리면 이 웨이트 값은 잘못된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동일하게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웨이트를 뽑아내면 T 종목은 24%, A는 46%, N은 29% 이렇게 웨이트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 리스크가 뉴트럴해지게 되는, 리스크가 페리티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보시면 A가 46%, N이 29%, T가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그 투자 비중만큼 16년 1월 4일 날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 들어갔고 그 5년 동안 우리는 투자했다라고 가정한 거죠. 16년 1월 달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오렌지색 이 그래프가 이제 누적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한 980%의 어떤 누적 수익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수익률이 초반에 잠깐 있다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많이 올라줘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지만 어찌됐든 그 세 가지 종목 간의 가격 움직임이 이제 상관계수 값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을 하실 때 철저하게 그 기본적으로 그 종목들에 대한 상관계수 값은 반드시 먼저 체크하시고 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썩 좋지가 않거든요. 이제 분산을 했는데 거기다가 내고 이제 마이너스가 수익률이 나오면 그 포트폴리오는 뭔가 잘못된 그 포트폴리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수가 많을수록 마이너스 나는 것들은 이제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올레더에 대한 그 장점이 이렇게 수익률이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것 하나가 있겠고, 우리가 마켓을 따로 분석을 안 해도 그러니까 종목 간에 상계되는 그 수익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에 대한 것들, 언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적죠. 그 대신에 이 투자 타임 허라이즌이, 투자 기간이 상당히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짧게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또 검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원래도 그러니까 전천후 투자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나가서는 이제 평생 투자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 간에 어떤 자금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좋으면 채권으로 가고, 뭐 코모디티로 가고, 뭐 부동산으로 가고, 이렇게 다 순환 구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향유하자라는 기본 사상이 리스크 패리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리스크 패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바스켓을 제대로 구성해서 지금은 이제 3가지로 샘플을 잡아봤는데 뭐 5가지, 6가지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 데이터, 뭐 미국 데이터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올레더 포트폴리오에 가장 근사한 그런 바스켓을 가지고 자료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확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그 리스크 패리티에 대한 그 비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걸 인덱스화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이제 기획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